스마트폰 화면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박은혜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8.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 위로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의 거실은 저녁 어스름에 잠겨 스산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인 양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언 20년. 홀로 시장 좌판에서 옷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두 자식을 키워냈다. 이제는 장사도 접고 연금과 가끔 자식들이 붙여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다.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이게 될 말인가. 은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액정위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며칠 전 경로당 친구가 귀띔해준 채팅 앱이었다. 외로움에 사무쳐 잠 못 이루던 밤 손녀에게 겨우 사용법을 물어 깔아둔 터였다. 조용한 말벗 구해요. 어설프게 적어올린 프로필 아래로 낯선 이름 하나가 반짝였다. 강지훈.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외람되지만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고우셔서 용기 내어 말 걸어봅니다. 깍듯하면서도 다정한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신사였다. 은혜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두바이 건설 현장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처지라는 생각에 은혜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더듬거리며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저도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지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지훈은 은혜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아끼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그는 은혜를 여왕님 혹은 내 삶의 마지막 등불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애정에 은혜의 메마른 가슴은 촉촉이 젖어들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곧 한국에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면 꼭 은혜를 만나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혜는 어느새 그의 말이 그리는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다른 불안한 기색이었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현장에서 큰 사고가 터졌어요. 인부 몇몇이 크게 다쳤는데 당장 치료비와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다 보니 당장 송금이 막혀서 정말 염치 없지만 은혜 씨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3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일주일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은혜 씨 아니면 제가 기댈 곳이 없어요. 은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평생 아끼고 모아둔 쌈짓돈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를 돕고 싶었다. 그와의 관계가 이 일로 어그러질까 두려웠다. 짧은 망설임 끝에 은혜는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계좌번호 보내줘요. 송금을 마치고 나니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지훈의 안도하는 목소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 인사에 쓰러져 버렸다. 그는 눈물까지 글썩이는 듯했다. 은혜는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함께 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도움 이후 지훈의 금전 요구는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갑자기 세관에 물품이 묶였다며 통관비를, 현지에서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비를,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며 급여를. 명목은 끝도 없이 다양했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마다 지훈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사정했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은혜 씨 호강시켜드리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은혜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지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싶었다. 자식들 몰래 붓고 있던 적금을 해약했고 오래된 보험까지 깨서 돈을 마련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지훈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혼자 우리 강서방이라 부르기도 했다. 가끔 딸 수연이 집에 들르면 어머니의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평소와 달리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모습, 낯선 남자와 숨어서 통화하는 모습,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옷을 사려 하는 모습까지.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얼굴이 왜 이렇게 햅숙해? 수연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은혜는 손사래를 치며 얼버무렸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좋은 친구다. 깊이 파고들려 하면 버럭 화를 내기까지 했다. 수연은 바쁜 워킹맘이었다. 회사 일과 육아에 치여 어머니의 일에 깊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엄마도 외로우실 테니 좋은 친구라도 생겼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며 애써 넘겼다. 은혜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연애가 탄로 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훈에게 의존해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늦가을 찬바람이 빌라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은혜의 통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과도 같았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지훈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 귀국 준비 자금과 사업 마무리 자금 명목으로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 은혜 씨,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 바로 한국 들어가서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 집도 알아보고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지만 은혜는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나 이제 정말 돈 없어요. 힘없이 말하는 은혜에게 지훈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변했다. 없다니요? 어떻게든 마련해 주셔야죠.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걸린 일인데 여기서 포기하실 건가요? 나 못 믿으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는 수밖에요. 마지막 말은 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관계가 끝난다는 말. 그 말은 죽음처럼 두려웠다. 은혜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은행 대출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급기야 동네 전봇대에 붙어있는 급전대출 스티커까지 떼어와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다.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지훈의 말이 종종 앞뒤가 맞지 않았고 약속했던 날짜에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조차 뜸해지는 일도 잦았다. 의심의 씨앗은 불안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리는 애는 차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지훈의 변명을 믿고 싶어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딸 수연이 터뜨렸다. 오랜만에 친정에 들른 수연은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어머니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함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보내주셨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수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런데 그 아래로 강지훈님께 500만 원 송금 완료, 강지훈님께 1000만 원 송금 완료 등등 최근 몇 달간 엄청난 금액이 강지훈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이 빼곡했다. 수연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강지훈이라는 사람 누구야? 방에서 나온 은혜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당황했다. 휴대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은 어머니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대체 이 사람한테 얼마를 보낸 거예요? 엄마, 제정신이야? 은혜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야. 곧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하지만 이내 수연의 눈물 어린 추궁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은혜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수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죽는다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두려움, 숨겨왔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수연은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휴대폰을 가져와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훈의 프로필 사진은 두바이에 사는 사업가가 아니라 이름 모를 외국의 중년 배우 사진이었다. 여러 웹사이트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였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엄마, 이 사람 엄마가 알던 그 사람 아니에요. 사진 도용한 거예요. 은혜는 화면 속 낯선 남자의 얼굴과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수연은 멈추지 않고 지훈이 보냈다는 사업 관련 서류들을 찾아 확인했다. 조악하게 짝인기된 흔적이 역력한 위조 문서였다. 회사 로고는 어설펐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따뜻했던 말들, 미래에 대한 약속, 절박했던 호소까지 전부. 은혜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가지 않았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는 알 수 없는 사용자라는 표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내가 바보였어. 은혜는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극심한 배신감, 참을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멍하니 벽만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눈물만 흘렸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낯선 사기꾼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번갈아 그녀를 괴롭혔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차마 홀로 둘 수 없었다. 다니던 회사에 잠시 휴가를 내고 친정으로 들어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수연은 어머니를 탓하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거나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려 애썼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엄마는 그냥 너무 외로웠던 거야. 수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은혜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은혜를 데리고 수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 피해를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대포통장과 해외 IP를 사용한 전문적인 사기 수법이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액 회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은혜는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돈은 잃었지만 우리 삶까지 잃을 순 없잖아요. 다시 시작해야죠. 수연은 어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냈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자조 모임 정보도 찾아냈다. 은혜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설득과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보기로 했다. 자조 모임에 나간 첫날, 은혜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할머니들을 만났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라며 위로를 건넸다. 은혜는 그곳에서 깊은 공감과 연대감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채팅 앱은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대신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고 유용한 생활 정보나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웠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